IPEF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 13개국에 이제 피지가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피지요? 이제 14개국이 되는데 이들 나라의 GDP를 모두 합치면은 34조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네. 됩니다. 전 세계 GDP의 40%가 되고요. 엄청나네요. 또 인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량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중국 무역의 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25%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이것보다 큰 47%에 달하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번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그 가입하기로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강화 쪽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든지 인프라,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그 협의체든지 간에 시작했을 때 창업 멤버들이 참석을 하면 한 18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규범을 만들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룰 메이커 역할을 누가 어떤 분야에서 할 것인가를 정해지게 되는데 예. 조금 전에 김대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공급망이라든지 디지털 분야라든지 청정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13개국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고요. 이거와 관련된 룰을 우리가 법률로서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표준으로 여기에 선정을 하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표준이 없으면은 그냥 세계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그 공작소에 머무른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거고요.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사드 이후에 탈중국 현상, 그러니까 우리 그 고급 영어로 해서 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중국 외에 다른 한 곳에 공장을 갖고 네. 생산 기지를 가졌는데 이제 중국의 많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서 중국 리스크를 입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산 부품을 썼던 것들은 우리 부품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애플 아이폰의 98%를 중국에서 생산했습니다. 네. 그렇죠. 5개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들이 애플 전 제품을 생산하면서 1년에 300억 달러 정도의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인도로 바꾸는데 인도는 현재 2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매년 2에서 한 3%씩 끌어올리겠다는 거, 점유율을. 네. 그렇게 되면은 애플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요. 카메라 모듈, 반도체도 더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까지 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히토류, 그리고 뭐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원자력, 수소, 뭐 청정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네. 기업들로부터 합작 의뢰가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제 기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신사 협정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다음부터는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그 시장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지금